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주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중년 처진 눈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좀 하려고 사진들을 쭉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중년 처진 눈을 주제로 좀 사진들을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건 딱 봐도 수술 전을 보면 눈이 굉장히 처졌다라고 느껴질 만한 이제 분들의 수술 후 사진을 이제 모아서 왔는데요. 이 처진 눈 성형에서 좀 재밌는 점은 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처진 어떤 형태나 어떤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흔히들 이제 환자분이 오셔서 상담 오셔서 난 눈이 처져서 그걸 좀 해결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처진 눈을 지칭하는 이제 상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가장 이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피부가 처진 거, 눈꺼풀 피부가 처진 것을 처졌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는 맞는 표현이겠죠. 근데 그 외에도 눈이 잘 안 떠지는 안검하수 있잖아요. 그건 사실 눈 뜨는 힘이 약한 거고 졸려 보인다 또는 안검하수가 있다 라고 표현하시는 게 정확할 텐데, 그것도 이제 눈이 처졌다, 눈 뜨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하나, 눈 밑에 이제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불룩해지고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처져 보일 수 있는데, 피부가 늘어난 것, 그것을 가지고 눈 밑 처짐 또는 눈이 처져서 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표현하자면 이제 세 가지를 눈 처짐이라고 표현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에 맞게 이제 눈 처짐 뭐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를 중복으로 가지고 계실 수 있잖아요. 세 가지 문제 중에 뭐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다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심한 눈이 처져 보이는 분들을 한 가지 수술 또는 여러 가지 수술로 이제 해결해드린 그런 케이스를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보시거나 좀 재밌게 보셔야 될 부분은, 처진 눈인데 이제 해결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방법에는 뭐 상안검 수술도 있고, 뭐 그 안에는 비절개도 있고 절개도 있고, 그리고 뭐 눈썹화 거상, 뭐 이마 거상, 이런 것들이 이제 윗눈꺼풀에 하는 수술이 되겠고, 아랫눈꺼풀에 대해서도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는 경우도 있고, 피부를 좀 잘라내는 하안검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굉장히 위에도 뭐 세네 가지 수술, 아래는 두 가지 수술이 있으니까 조합이 굉장히 여러 개 나오겠죠. 그래서 같은 환자분도 위아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최상의 어떤 수술 조합을 선택해서 수술을 해드리기 때문에 환자분마다 받은 수술이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한 가지인 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조합한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뭐 환자분의 기호도 좀 반영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수술 전 사진을 봐도 딱 봐도 처진 눈을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드린 분들 사진을 이유와 함께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굉장히 처져 보이는데요. 이분은 이제 이유가 쌍꺼풀이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졸려 보이는 것, 그러니까 안검하수 두 가지가 다 이제 원인인 거죠. 그래서 그걸 곧 교정하려면 피부도 두툼하시기 때문에 절개 상안검 수술과 눈매 교정을 해서 5일째 이렇게 눈이 잘 노출이 되고 이제 처져 보이지 않게 피부도 올라가 보이고 눈도 잘 떠지게 이렇게 된 케이스도 있고요. 다음 케이스도 마찬가지, 이제 눈이 처져 보이는데 쌍꺼풀이 없고 눈 뜨는 힘이 약한 것이 이제 가장 문제죠. 그래서 상안검 수술과 눈매 교정을 통해서 윗눈꺼풀에 처져 보이는 부분들을 다 개선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눈밑도 이제 불룩한데, 뭐 이거를 뭐 본인이 처졌다라고는 표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처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도 눈밑 지방 재배치로 많이 처지진 않았기 때문에 불룩함을 해결해 드린 그런 케이스고요. 다음 분은 이제 피부가 처졌다기보다는 이제 눈 뜨는 힘이 약한 눈꺼풀이 처진 안검하수라고 하죠. 눈이 잘 안 떠지는 문제가 제일 문제인, 그래서 이제 눈이 처져 보이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라인은 오히려 쌍꺼풀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좀 낮춰드렸고, 상안검 재수술로 눈매 교정을 해서 눈을 또렷하게 눈꺼풀 처짐을 해결한 게 이제 이 처진 눈 수술의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눈밑 처짐도 좀 있으셔서 하안검으로 같이 해서 위아래 다 수술을 해드렸더니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었고, 다른 인상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이 굉장히 젊어 보이는 사람이 되었죠. 다음 분이 이제 이런 케이스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진짜 피부 처짐, 그러니까 눈 처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쌍꺼풀은 있는데 그 위에 피부가 이렇게 처졌죠. 피부 처짐이 진짜로 있는 분. 그래서 눈썹화 거상을 통해서 피부 처짐을 해결해 드렸고, 눈밑 처짐, 이것도 이제 피부 처짐이죠. 피부가 늘어난 거를 일부 피부를 절제해주는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위아래 수술을 이렇게 항노화 눈 성형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피부 처짐을 메인을 해결한,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진짜 피부 처짐 케이스를 해결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다음 분도 마찬가지, 피부가 굉장히 많이 처졌죠. 눈을 막 가려서 시야를 방해하고 있을 정도로 심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쌍꺼풀은 싫다고 하셔서 평생 이제 쌍꺼풀 없이 사셨기 때문에 이제 처진 것만 해결해 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눈썹 거상과 하안검 조합으로 이제 위아래 처진 피부를 해결해 드린 그런 케이스고요. 다음 케이스도 마찬가지네요. 쌍꺼풀은 있는데 바깥쪽 피부가 이렇게 처졌죠. 눈 밑 피부가 처졌죠. 그래서 눈썹 거상과 하안검으로 위아래 처진 피부를 해결해 드린 케이스가 되겠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눈썹 거상만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쌍꺼풀이 이제 괜찮은 높이에 있고 대칭이 잘 맞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어떤 분의 경우에는 본인의 쌍꺼풀이 좀 다른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눈썹 거상을 했을 때 비대칭이 또 남고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자연유착법으로 쌍꺼풀은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처진 피부를 눈썹 거상으로 해결해드리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죠. 눈밑 처짐도 좀 있으셔서 눈밑 지방제 배출도 해드렸고요. 어찌됐든 굉장히 처져 보이는 눈에서 좀 생기 있어 보이는 젊은 눈으로 잘 개선이 되었죠. 다음 분 상당히 많이 처져 보이는데 이분은 이제 또 수술을 두 가지 한 이유는 이제 한 가지 수술로는 개선을 좀 확실히 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쌍꺼풀을 적당한 높이에 있지만 쌍꺼풀도 조금 높여주고 그 다음에 눈썹 거상을 해주면 더 많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처진 피부를 더 많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권해드렸고, 이분은 그걸 받아들이셔서 했더니 굉장히 처진 피부가 거의 안 남을 정도로 굉장히 개선이 잘 된 케이스죠. 그래서 쌍꺼풀이 있다고 해도 자연유착법을 좀 해주고 라인을 높여주고 눈썹 거상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다음 분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심한 눈 처짐 또는 피부 처짐이 굉장히 심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 그리고 피부가 좀 얇지가 않아서 이제 상안검 수술 하나로만 피부 처짐을 해결하려고 들면 눈꺼풀 아래쪽에서 피부를 자르거나 쌍꺼풀을 높게 잡게 되면 눈이 굉장히 어색하게 나와요. 그리고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죠. 막 한 3cm 돼 보이는데 이걸 좀 줄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쌍꺼풀 쪽도 째고 눈썹 밑에도 째는 좀 여러 가지 수술을 하신 거죠. 상안검 수술과 눈썹 거상 같이 한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 좀 많이 쳐져서 오셨기 때문에 좀 늦게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고, 다행히 이제 이 수술 다 하시겠다고 하셔서 했을 때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쌍꺼풀도 적당한 높이에 나오고 눈도 두툼하지 않게 나오고 눈과 눈썹 사이 거리도 잘 줄어들어서 거의 반이 됐죠. 3cm가 1.5cm 정도로 잘 줄어들었고요. 눈밑 처짐을 하안검으로 한 거는 덤으로 더 좋은 효과를 이제 본 것이고요. 다음 케이스도 이제 상당히 많이 쳐서 그 눈 가가 이렇게 거의 짓물 정도로 겹쳐 있으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수술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쌍꺼풀 수술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상 수술이 필요할 것인데, 이분은 이제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눈썹 거상을 할 수가 없고 이마 거상을 해야만 했죠. 그래서 쌍꺼풀 수술은 자연유착법을 했고 이마 거상으로 처진 피부를 들어 올려서 눈 가쪽 이렇게 짓무르는 문제, 처진 문제를 해결해드린 케이스가 되겠고요. 하안검도 하셨고요. 마지막 케이스도 굉장히 심하게 많이 처진 이제 좀 거의 80대 가까이 되신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가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여름에 땀 차고 짓무르고 막 그러시죠. 그런 게 불편하다고 하셔서 이제 눈썹 거상하고 이마 거상을 동시에, 이런 경우도 좀 특이한 경우인데 워낙 많이 처지셨고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한 가지 수술로는 좀 힘들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수술이시기 때문에 눈썹 밑에서 피부 올리고 이마 거상을 같이 하는 거상 수술을 두 가지를 같이 해버린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 피부가 바짝 올라가서 짓무르는 문제, 겹치는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눈밑 지방 재배치도 좀 다시 해달라고 하셔서 다시 해드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전문가가 아니고 이 용어들을 자체도 사실 생소하신데 제가 막 이렇게 랩처럼 막 이분은 이래서 이거 하셨다 막 이렇게 막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사실 해결책이 좀 다르고요. 의사도 이제 선호하는 수술 또는 뭐 귀찮아하는 수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병원마다 가면 해야 된다는 수술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뭐 아무튼 눈 수술은 전혀 가리지 않고 뭐 비절개, 절개 상안검, 눈썹 거상, 이마 거상 뭐 모든 수술을 다 하기 때문에 의사의 기호에 의해서 수술 방법이 선택되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환자분 기호가 반영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지만 본인이 이제 감수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지만 양쪽 다 그런 어떤 선입견 없이 이 케이스 피부 상태 또는 뭐 눈과 눈썹 사이 거리, 뭐 안검하수의 유무 정도, 상태 이런 것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수술을 해야만 그나마 제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어떤 수술 방법 자체에서 선입견이 들어가거나 어떤 기호가 들어가 버리면은 수술을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최선을 다해도 수술 결과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년 눈성형은 특히나 수술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 조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그 다음에 눈 수술뿐만 아니라 뭐 이마 거상까지 같이 하는 병원에서 꼭 상담을 받아야만 어떤 선입견 없이 뭐 이마 거상만 하라든지 눈 수술만 하라든지 이런 거 없이 뭐 필요하면 가장 좋은 방법을 추천해 드릴 것이고, 필요하면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중년 눈성형은 좀 잘 알아보시고 수술 방법을 잘 선택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